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다른 공고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둘, 셋. 안녕하십니까. 심사장 프로젝트의 심준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 이래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숙식노가다 구직 방법과 업체와 팀을 선정하는 일련의 기준들 몇 가지, 그리고 저의 생각들을 조금은 장황하게 늘어놓을까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먼저 숙식노가다 구직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밴드 앱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밴드 앱에 들어가서 숙식노가다 검색 후 상위에 노출되어서 눈이 마주치는 밴드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첨부한 사진은 제가 실제로 가입한 밴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숙식노가다 커뮤니티, 줄여서 수커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올해 1월경 제가 구직할 당시에는 사이트 명이 숙노닷컴이었지만 현재는 수커로 불리고 있는 본 사이트는 운영자님의 꼼꼼한 검수 하에 양질의 구인구직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현재는 멤버십 제도로 전환이 되어서 기존의 구인구직 세션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전자직발의 전기업체들로 두 ENG, 대 GEC, 매 ENG, 성 ENC를 소개할까 하는데 구인 공고를 보다 보면 요긴하게 업체 이름을 공개하는 공고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제가 열거하는 업체의 이름들이 공고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기 관련 업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거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인원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열한 전기업체들의 전반적인 구인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업체의 대표적인 업무인 트레이, 포설, 단말을 막론하고 초보자와 조공을 기준으로 단가는 120,000원에서 125,000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숙소는 기본 제공, 만약에 숙소가 제공이 안 될 시 단가에 5,000원에서 10,000원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또한 공통의 복지로는 안전 인센티브와 퇴직금이 있습니다. 다만 식사도 기본 제공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2끼를 제공하냐 3끼를 제공하냐와 같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일을 할 수 있냐와 같은 질문을 몇 번 받았었는데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가능은 하지만 부인을 지향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육체를 기반으로 한 노동 특성상 군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한 각 업체에 소속된 팀의 구인 공고를 살펴볼까 하는데 옆에 첨부할 사진들은 각 업체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소속의 단편적인 팀인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ENG의 포설팀 공고입니다. 단가는 125,000원 시작이고 기숙사가 제공되지만 식사는 아쉽게도 2끼가 제공되네요. 복지는 역시 퇴직금과 안전 인센티브가 있고 직발답게 공사 기간은 딱히 정해진 것 없이 쭉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단 근무 조건으로 건설기초 안전교육 이수증을 걸어 놓았는데 사실 반도체 부문은 건설 현장과 엄연히 달라서 이수증이 없어도 입사할 수 있지만 이수증은 현장 경력을 간접적으로 대변해 주기 때문에 본 공고와 같이 이수증을 조건으로 걸기도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 안전교육 이수증은 반도체 공정에서 화학 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화학 물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업체 측에서 입사 전, 후로 사이트 가입과 교육 일정을 다 관리해 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팀장 직접 구인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과 같이 대형 구인 구직 공고 사이트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구인을 하는 팀은 중간에 일정의 소개비를 단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밴드에서 팀장님이 직접 구인을 하는 공고를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대 GEC의 트레이팀 공고입니다. 앞서 분석한 두 ENG와 업무만 상이할 뿐이지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겹치는 설명은 제외하고 이 팀에서는 최소 나이를 25살로 둠과 동시에 건설 기초안전 교육 이수증 취득을 4개월 이상자로 뽑는 것으로 보아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매 ENG의 포설팀 공고입니다. 근무 조건은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구인자의 지엽적인 바람이 많이 열거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참고로 90 이하 위주로 포설해서 90은 전선의 굵기를 뜻하고 90 스퀘어면 건장한 성인 남성이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은 150 스퀘어나 240 스퀘어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아니 안 힘들어.
과학업체에 소속된 3개 팀의 구인 공고를 보고 혹시 느끼신 게 있을까요? 바로 근무 조건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 조건보다는 팀장님이 괜찮은 분이신지 혹은 본인이 해당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입사 전에 경험해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1월 입사 당시 2가지를 고려해서 팀장님의 간접적인 성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인 공고에 대한 성의, 우측 공고를 보고 몇 명이나 지원을 할까요? 현장에서 경력자들은 대부분 인맥을 통해 이직을 하거나 업체 변경을 하기 때문에 밴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근무 조건에 대한 서술 없이 띡 올려놓는 공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첫 연락 시 존댓말. 지난번 숙소 콘텐츠에서 입소 전 숙소와 출퇴근 관련 문의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팸 내에는 휴대폰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전화보다는 문자를 남겨놓죠. 근데 저는 업무 시간 이외에 꼭 한번 전화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문자를 남길 때 자기소개와 현장 경력을 보통 남겨두는데 문자로 본인보다 어린 것을 확인하면 전화로 다짜고짜 반말부터 하시는 팀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반말을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함께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첫 연락 시 존댓말로 저를 존중해준 팀을 선택했습니다. 이 2가지로 팀장님의 간접적인 성향을 파악했는데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다른 공고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배려가 결여된 팀장님들은 HR 관리도 미비할 것이라 생각돼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로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직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위인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각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식노가다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감히 한마디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인 활동간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여도 이전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인과 마음의 벽을 허물기 힘든 상성은 반드시 현장에 존재합니다. 다만 저는 매듭을 잘 짓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은데 저희 팀은 현재 10명으로 운용이 되고 있지만 3개월간 무려 13명의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서 퇴사 사료를 잘 쓰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 현장에서 은어로 흔히 쓰이는 추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후자의 분들께 책임감과 관련된 문제를 운운하고 싶은데 비록 업체나 팀에 잘 맞지는 않더라도 끝맺음은 잘 짚고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적어도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감이 성인이자 지성인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다 보니 감정이 크게 이입됐는데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 탓에 도덕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초보자분들께 일말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